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저희 고객분 중 한 분이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대박 났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현관에 노란색 발매트 하나 깔았을 뿐인데, 한 달 만에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 받았고, 로또도 5등 당첨됐어요. 처음엔 저도 우연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60대 중반의 한 어머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셨지만 장사가 잘 안 돼서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가게 입구에 제가 알려드린 발매트를 깔고 소금 단지를 놓은 지 2주 만에 갑자기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매출이 40%나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현관이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둘째, 가족들이 집에 오는 걸 즐거워하게 됩니다. 셋째, 실제로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 3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재물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저는 풍수를 30년 넘게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현관은 여러분 집에 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기를 잘못 관리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 나가요. 반대로 제대로만 관리하면 운이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식당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입구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다른 한 곳은 입구가 어질러져 있고 쓰레기가 놓여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시겠어요? 당연히 깨끗한 곳이죠.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도 발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선택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직접 효과를 본 현관 풍수의 비밀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어떤 색깔의 발매트를 깔아야 재물운이 들어오는지, 발매트를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 효과가 있는지, 발매트 외의 현관에 꼭 필요한 풍수 소품들은 무엇인지,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여러분의 재물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재물운, 건강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재물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선생님, 발매트는 무슨 색깔을 사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색깔에 따라서 들어오는 운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오늘 딱 3가지 색깔만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란색 발매트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색깔이에요.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 노란색은 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흙 속에서 금이 나오죠. 그래서 노란색은 재물,
금전, 부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색깔입니다. 실제로 황금빛을 떠올려 보세요. 금색이죠. 노란색 발매트를 현관에 깔아놓으면 무의식적으로 우리 집에 금이 들어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40대 직장인이셨는데요. 5년 동안 승진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관에 황금빛 노란색 발매트를 깔아보라고 했죠.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발매트 깐 지 3개월 만에 승진했어요. 그것도 저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을 제치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노란색의 재물 기운이 그분의 운을 바꿔놓은 겁니다. 노란색 발매트를 고르실 때는 너무 형광색은 피하시고요. 부드러운 황금빛이나 베이지가 섞인 노란색을 선택하세요. 그게 자연스럽고 효과도 좋습니다. 두 번째, 빨간색 발매트입니다. 빨간색은 생명력, 활기, 그리고 액을 막는 힘이 있어요. 특히 집 안에 안 좋은 일이 자주 생기신다면 빨간색 발매트가 효과적입니다.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복과 행운을 초대하는 힘이 있거든요. 한 60대 할머니가 저한테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가족들이 자꾸 아프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제가 그 집을 방문해 봤더니 현관이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간 발매트를 깔아드렸어요. 그리고 소금 단지도 함께 놓았죠. 2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족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고 남편 사업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빨간색의 힘입니다, 여러분. 단, 빨간색은 너무 강한 색이니까 전체를 빨간색으로 하기보다는 포인트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베이지색 바탕에 빨간색 꽃무늬가 들어간 것.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파란색 발매트입니다. 올해 2025년이 특별한 해인 거 아세요? 올해는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은 파란색을 상징하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 파란색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해예요. 파란색은 안정, 평화, 그리고 성장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작년에 한 자영업자분이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카페를 새로 오픈하는데 장사가 잘 될지 걱정이 많으셨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올해는 청룡의 해니까 카페 입구에 파란색 발매트를 깔아보세요. 그리고 흰색 바탕에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걸로 하시고요. 그분이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 힘든 인기 카페가 됐습니다. 파란색은 흰색이나 베이지와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너무 진한 파란색보다는 하늘색이나 연한 파란색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발매트에 무늬가 있다면 꽃무늬가 최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꽃은 결실을 의미하거든요. 운이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라는 의미죠. 모란 무늬, 연꽃 무늬, 해바라기 무늬, 이런 것들이 특히 좋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재물운을 원하시면 노란색, 액마기와 활기를 원하시면 빨간색, 안정과 성장을 원하시면 파란색.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색깔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발매트를 어디에 어떻게 놓느냐도 엄청 중요합니다. 잘못 놓으면 아무리 좋은 색깔을 골라도 효과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발매트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기까지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발매트를 어디에 놓아야 해요? 현관문 밖이에요? 아니에요. 중문 앞이에요? 뒤에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진짜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위치가 아니라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발매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발매트는 운의 디딤돌입니다. 운이 우리 집에 편안하게 들어오라고 준비해 놓은 레드카펫이에요. VIP나 유명인을 맞이할 때 레드카펫을 깔아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운을 귀하게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발매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에 오신 복과 재물은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놓을까요? 여러분의 집 구조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관문 안쪽. 가장 일반적이에요. 신발을 벗고 올라서는 곳에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밖에 나쁜 기운을 걸러내고 좋은 기운만 집 안으로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중문 앞.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중문이 있죠. 중문 바로 앞, 신발을 벗는 공간에 놓으셔도 좋아요. 중문 뒤 또는 중문을 열고 들어간 집 안쪽에 놓으셔도 됩니다. 이건 집 내부의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한 분은 이렇게 하셨어요. 원룸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셨는데 공간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작은 발매트라도 괜찮아요.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딱 한 발짝 디딜 수 있을 정도만 깔아두세요. 그 분이 50cm, 70cm 정도 되는 작은 노란색 발매트를 샀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발매트를 보면서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셨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달 후에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팀 전체가 보너스를 받았고 그분은 특별히 더 인정받아서 승진 후보에 올랐대요. 이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어떤 분들은 발매트 밑에 1,000원짜리를 깔아두시더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귀한 돈을 밟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재물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발매트가 더럽고 먼지가 가득한데도 그냥 두시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더러운 발매트는 운을 막아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해요. 신발 벗는 곳에 발매트를 두면 매일 청소해야 해요. 그게 힘드시다면 차라리 중문 안쪽에 두시는 게 낫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발매트는 여러분의 집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배치하시되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세요. 그리고 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발매트만으로는 부족해요. 현관 풍수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소금 단지예요. 이거 정말 강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유익했다면 댓글로 발매트 청소부터 해야겠어요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옛날 사람들이 왜 소금을 귀하게 여겼는지 아세요? 소금은 단순히 음식에 넣는 조미료가 아니었어요. 소금은 액을 막는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부터 마을 단위로
사찰산에 소금 단지를 묻는 전통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화재 예방, 애군 차단, 좋은 기운 보존. 이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소금은 세 가지 강력한 힘이 있어요. 소금은 간사한 기운, 탁한 기운을 제거합니다. 집 안에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소금의 정화 작용이 필요한 거예요. 나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현관에 소금 단지를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어요. 소금은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모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버는데 자꾸 나가신다면 소금 단지가 답입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사장님이 계셨어요. 사업은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더래요. 벌면 벌수록 이상한 데서 지출이 생기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큰 돈이 나가고 제가 그분 사무실에 가봤더니 현관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쓰레기통 당장 치우시고 현관에 소금 단지를 놓으세요. 그리고 주방에도 하나 더 놓으시고요. 그분이 그대로 했어요. 예쁜 도자기 항아리에 천일염을 가득 담아서 현관 구석에 놓았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오랫동안 안 받던 외상값을 회수했고 새로운 거래처도 생겼어요. 소금 단지의 힘입니다. 여러분, 소금 단지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천일염이 가장 좋아요. 마트에서 파는 일반 천일염으로 충분합니다. 비싼 소금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예쁜 도자기 항아리나 유리 단지에 담으세요. 뚜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깔끔하고 예쁘면 그걸로 충분해요. 현관은 필수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차단하는 최전방이니까요. 추가로 주방에 하나 더 놓으시면 더 좋아요. 식구들의 건강과 재물을 지켜줍니다. 여유가 되시면 서쪽 방향에도 하나 놓으세요. 풍수에서 서쪽은 재물운과 가장 관련 깊은 방향이거든요. 크기는 상관없어요. 작은 유리병에 담아도 되고 큰 항아리에 담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정성과 마음이에요. 매월 말일에 소금을 교체하세요. 왜 매월 말일이냐고요? 한 달 동안 쌓인 나쁜 기운을 정리하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기 위해서예요. 소금을 교체할 때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한 달 동안 사용한 소금은 화장실에 버리거나 흐르는 물에 씻어내세요. 이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했으니까 절대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새 소금을 담을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이 소금이 우리 집을 지켜주고 나쁜 기운은 막고 좋은 기운만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혹시 절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절에 들어가면 풍경 소리가 들리죠? 맑고 청량한 종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소리에는 공간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문종, 즉 풍경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맑은 소리가 정체된 기운을 분산시켜요. 집 안에 무거운 기운이 가득하면 답답하잖아요? 종소리가 그걸 날려버립니다. 나쁜 기운은 종소리를 싫어해요. 실제로 옛날부터 귀신은 종소리를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종소리의 파동이 좋은 기운을 활성화시켜요. 집 안에 생기가 돌게 만드는 거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집 안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환기됩니다.
한 70대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항상 집이 적막하고 무서우셨대요. 특히 밤에 혼자 계시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고 잠도 잘 안 오시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현관문 위에 작은 종을 하나 다세요. 문 열 때마다 소리가 나게요. 그분이 예쁜 원목 풍경을 사서 현관문 위에 달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니까 집이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지금은 그분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종소리를 들으면서 아, 우리 집이다 하는 안도감을 느끼신대요. 문종을 고르실 때 3가지만 기억하세요. 직접 들어보시고 고르세요. 맑고 청량한 소리가 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탁하거나 둔탁한 소리는 피하세요. 너무 크면 시끄럽고 너무 작으면 소리가 안 나요. 적당한 크기로 선택하세요. 원목 풍경, 금속종, 티베탄 벨 등 다양해요.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문종은 어디에 달까요? 가장 좋은 위치는 현관문 위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 위쪽에 다세요. 문에 직접 달기 힘드시면 문 옆 벽이나 천장에 달아도 됩니다. 너무 시끄러운 건 피하세요. 이웃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문종 외에 현관에 놓으면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화분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런 식물들이 좋습니다. 고무나무, 생명력, 재물운, 몬스테라, 좋은 기운, 테이블야자, 공기정화, 스킨답서스, 금전운 식물은 반드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시들면 즉시 교체하세요. 죽은 식물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불러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발매트, 소금 단지, 문종, 화분까지 알려드렸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유익하셨다면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모든 것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풍수는 습관입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매일, 매주, 매달 뭘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매일 해야 할 3가지입니다. 현관 바닥 쓸기, 먼지, 머리카락 제거하세요. 딱 1분이면 됩니다. 신발 정리정돈, 신발은 방향을 맞춰서 가지런히 놓으세요. 발매트 털기, 발매트를 살짝 들어서 톡톡 털어주세요. 이 3가지 합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주 1회 해야 할 3가지입니다. 현관 물걸레질, 일주일에 한 번은 물걸레로 현관을 닦으세요. 신발장 환기, 신발장 문을 활짝 열고 30분 정도 환기하세요. 발매트 세탁 또는 교체, 발매트를 세탁기에 돌리거나 햇볕에 말리세요. 월 1회 해야 할 3가지입니다. 소금 단지 교체, 매월 말일 소금을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신발장 전체 정리, 안 신는 신발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현관 소품 점검, 발매트, 화분, 문종 등 모든 소품을 점검하세요. 한 60대 부부가 계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매주, 매달 현관을 관리하셨어요. 처음에는 귀찮으셨대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셨죠. 그런데 3개월을 꾸준히 하셨더니
첫째, 집 전체가 깨끗해졌어요. 현관을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 전체를 더 청결하게 관리하게 되더래요. 둘째,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같이 청소하면서 대화가 늘고 서로 협력하게 되더래요. 셋째, 실제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분이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보너스를 받았고, 부인분은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셨대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꾸준한 실천이 운을 바꾼 겁니다. 현관에 절대 두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쓰레기통 나쁜 기운이 들어와요. 고장난 우산 부정적 에너지를 가져와요. 시든 식물 죽은 기운이 퍼져요. 택배 상자 어지러운 기운이 생겨요. 먼지나 거미줄 탁한 기운의 원인이에요. 이 5가지는 현관에서 즉시 치우세요.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발매트 색깔, 위치, 소금 단지, 문종, 화분, 관리 방법.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진정한 풍수는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매트를 깔고 소금 단지를 놓고 문종을 다는 그 모든 행동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 집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 좋은 운이 들어오길 바란다. 바로 이 마음가짐이 진짜 풍수입니다. 자, 여러분께 1분 챌린지를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현관에서 딱 2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현관을 5분만 청소해 보세요. 발매트를 털고 신발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어 보세요. 둘째, 청소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 좋은 운이 가득 들어온다. 이 2가지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1분 챌린지 완료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3가지만 해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기. 제가 앞으로도 재물운, 건강운, 행운에 관한 영상을 계속 올릴 거예요. 구독하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 누르기.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다른 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발매트 사러 갑니다. 1분 챌린지 완료. 짧게라도 좋으니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께 동기부여가 되고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3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운이 가득하시길, 재물운이 터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밤 집에 들어가실 때 현관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아, 여기가 우리 집 운이 들어오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현관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